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말기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78세 남자 환자의 담당의입니다. 입원하여 문진을 하고 신체 검진을 하려고 웃옷을 벗자 상반신에는 화려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젊었을 때 조직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의 행동요원과 싸움을 벌이고 살인을 한 적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전공의는 어이가 없었고 무섭기도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는 환자가 말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려야 할까요? 개인 의료 정보는 사생활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는 환자 개인 정보를 환자의 치료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정보들 중에서는 이전에 위법했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의사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려야 할까요? 만약 환자의 민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나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민감 정보를 공개하면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 민감 정보를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 환자가 의사에게 말한 사적인 비밀이나 의료 정보가 남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안다면 환자들은 더 이상 자신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알리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앞서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나 판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상담치료사가 학생과 면담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들었고 이를 병원에 알렸지만 병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여자친구를 살해하였습니다. 법원은 병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환자의 민감 정보를 지키는 의무보다는 임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의료법에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도 진료나 간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비밀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란 의료 정보는 물론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2016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보 대신 비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이란 남에게 드러나거나 알리지 않아야 할 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유는 누설한 정보가 비밀인지 아니면 정보인지 법정에서 많은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의사는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다만 의사가 보호해야 할 환자 정보는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에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친구로부터 알게 된 환자 정보나 비밀은 의사가 보호해야 할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설이란 환자의 정보를 진료와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환자 진료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만 누설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고 모두 범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무조건 환자의 개인 정보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첫째, 환자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즉, 환자의 의료 정보가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환자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전염병의 경우 전파를 차단하여 다른 사람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 의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송에서 법원이 의무 기록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인공지능 훈련이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정의를 위한다거나 임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미국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부는 사후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하는지, 긴급성이 있는지, 이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서 소개된 사례의 경우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것은 과거의 일이고 환자는 현재 고령이고 췌장암 말기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진료 중에 환자가 말한 내용을 신고한다면 이는 환자 의료 정보 비밀 유지 의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